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담한 경제한기입니다. 올해 초에 들려온 뉴스 하나 혹시 들으셨나요? 삼성전자가 국산 부품을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에 투입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뉴스거리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삼성이 국산 부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일은 좀 다릅니다. 이 부품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 만들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1년에 수조 원어치를 일본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부품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부품 하나의 값입니다. 여러분, 댁 근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쯤 하시죠?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되실 겁니다. 이 부품 하나가 그 정도 가격입니다. 개당 1억 원이에요. 손톱만 한 게 말이죠.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걸까요? 네,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못 만듭니다. 병원 가시면 보이는 최신 MRI 장비, CT 장비도 못 만들어요. 요즘 거리에서 점점 많이 보이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반도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부품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부품 하나가 나라 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벽을 넘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짜 기술 독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부품의 이름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앞에 EUV라는 말이 붙는데 극자외선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사진 인화하실 때 생각나시나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보지만 우리 때는 달랐잖아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을 현상소에 가져가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두운 방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필름을 인화지 위에 놓고 아래에서 불빛을 쏩니다. 그러면 필름을 통과한 빛이 인화지에 닿아서 똑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필름이 일종의 원본이고 거기에 빛을 통과시켜서 종이에 복사하는 원리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놀랍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마스크라는 게 있고 거기에 특수한 빛을 쏘아서 실리콘 판 위에 회로를 그려 넣는 겁니다. 이 마스크가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반도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세해졌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이 대충 0.1mm 정도 됩니다. 눈으로 보면 정말 가늘죠. 그런데 요즘 반도체 회로는 그것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예요.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가져와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회로를 그리려면 보통 빛으로는 안 됩니다. 빛도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장이 긴 빛으로는 작은 걸 그릴 수가 없어요. 마치 굵은 붓으로는 가느다란 선을 그리기 힘든 것처럼요. 그래서 등장한 게 극자외선이라는 특수한 빛이에요. 이건 파장이 아주 짧아서 정말 작은 회로까지 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극자외선이 너무 까다로워요. 공기도 통과를 못해요. 유리도 통과를 못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 닿으면 그냥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진 인화할 때처럼 필름에 빛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빛을 통과시키는 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바로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거울 있으시죠? 거울에 빛을 비추면 튕겨 나오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유리판이 아니라 극자외선을 거의 완벽하게 튕겨내는
초정밀 거울이야 합니다.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충 400km쯤 되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는 그 거리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리를 재는데 1mm의 오차도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mm요. 쌀날 하나 크기도 안 되는 거요. 그 정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400km를 1mm 오차 없이 맞춰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게다가 표면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간에는 공기 중에 먼지가 수십만 개씩 떠다닙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부품을 만들 땐 먼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 하나만 붙어 있어도 그 부분에서 극자외선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 회로가 잘못 그려지고 그 반도체는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수십억 원어치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품 중 하나입니다. 돈만 많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부품을 왜 일본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렇게 기술이 앞서 있었던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이 특별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자외선 반도체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와 AGC라는 회사는 달랐습니다. 이 회사들은 언젠가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당장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이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실패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갔어요.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압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공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수만 가지 변수들의 최적 조합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젓갈은 어떤 걸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며칠 동안 숙성시켜야 제일 맛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찾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죠. 어머니한텐 배워도 할머니한테 배워도 막상 내가 하면 또 다르고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20년 넘게 쌓은 겁니다.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이런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어요. 결국 일본의 호야와 AGC,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이 두 회사한테서 사올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쟁쟁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똑같았고요. 모두가 일본의 이 두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가격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공급량도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일본 정부가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어려운 이름의 소재들이었는데요. 그때 뉴스 보셨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녁 뉴스 첫 꼭지로 나오고 신문 한 면에 크게 나오고요. 삼성전자 본사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난리였을까요? 우리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가 고작 몇 달치밖에 안 됐거든요. 만약 일본이 정말로 공급을 끊으면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몇 달 안에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환율도 요동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때는 블랭크 마스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음엔 이걸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만약 블랭크 마스크까지 막혔다면 다른 소재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재들은 그래도 시간을 들이면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국산화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몇 년 걸려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하지만 블랭크 마스크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대체할 곳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이 잡힐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치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를 누가 안 주면 음식을 못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있어도 식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국산화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 가을부터 조용히 준비가 시작됐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NS텍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그냥 주문서 하나 던져주고 끝이었을 겁니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고 그저 물건 사고 파는 관계였죠. 대기업이 가격 깎으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고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삼성과 SNS텍은 진짜 파트너가 됐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삼성의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단순히 돈만 대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검사 장비를 구하는 거였어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장비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만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장비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0억 원이에요. 강남 아파트 여러 채 값입니다. 그것도 돈만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주문이 그만큼 밀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이 나섰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의 힘으로 일본 레이저텍 회사와 직접 협상해서 SNS텍이 장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중소기업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죠. SNS텍도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첨단 공장을 지었어요. 중소기업으로서는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죠.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NS텍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미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일반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장의 핵심은 클린룸인데요. 먼지가 거의 없는 초청정 공간을 말합니다. 병원 수술실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은 병원 수술실보다 수만 배 더 깨끗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먼지가 10개 이하로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엔 먼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만 개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공장은 그것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기를 계속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리는 특수 옷을 입어야 해요. 머리카락 한 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 하나도 허용이 안 되니까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반도체 부품이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퀄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퀄리피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2024년부터 이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성능을 확인합니다. 극자외선을 제대로 반사하는지, 표면에 결함은 없는지 하나하나 다 검사해요. 여기서 통과 못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반도체 회로를 찍어보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프린팅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가지고 실제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진 회로가 정확한지, 선명한지, 왜곡은 없는지 다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양산 라인에 투입해서 불량률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샘플 몇 개만 잘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도 불량률이 낮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과 SNS텍의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쪽은 서초동 삼성 본사에서, 한쪽은 용인 공장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회의를 열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양측은 기술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마스크를 보호하는 커버 기술, 프레임을 고정하는 기술 같은 핵심 기술들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어요. 삼성이 자신들의 최첨단 공정 노하우를 SNS텍과 공유하고 SNS텍은 그 피드백을 즉시 제품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예전처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월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SNS텍의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가 삼성전자의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던 일을 우리가 7년 만에 해낸 겁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개당 1억 원짜리를요. 삼성과 SK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만드는지 아시죠?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블랭크 마스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1년에 수조 원이 일본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 돈이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돕니다. 국산 부품을 쓰면 그 돈이 SNS텍 같은 우리 기업에 가고 그 기업이 커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SLS텍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를 넘을 거라고 해요. 제조업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보통 제조업은 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NS텍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특수 유리를 만드는 회사,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 검사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핵심 기술을 남의 나라에 의존한다는 건 우리 목줄을 그 나라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우리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죠.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든 일본에 지진이 나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속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우리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SK그룹의 SK펄스라는 회사도 개발에 성공했어요. 지금 마지막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곧 SK 하이닉스 공장에도 투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개의 든든한 공급처가 생긴 겁니다. 삼성은 SNS텍에서 사고, SK는 SK펄스에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회사가 경쟁하면 뭐가 좋을까요?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서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안정됩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그 회사가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지만 두 곳이 있으면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합리적으로 유지되죠. 차세대 제품 개발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부터 더 성능 좋은 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하이NA라고 하는 장비인데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새 장비에는 새로운 규격의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해요. 예전 같았으면 일본이 먼저 만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동시에 출발합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0%에서 시작했는데 5년 안에 2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야심찬 목표지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벌써 삼성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곧 SK 라인에도 들어갈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이 잡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7년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가 돼서 일본만 만들 수 있다던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가진 의미는 정말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1년에 수조 원이 우리나라 안에서 돌게 됐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죠. 안보 측면에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 안 봐도 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든 자연재해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속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짜 파트너가 돼서 함께 노력하니까 일본이 10년 걸린다던 일을 7년 만에 해낸 겁니다. 앞으로도 좋습니다. SNS텍과 SK펄스 두 개의 국산 공급처가 생겼고 차세대 제품 개발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저력이죠. 우리 세대가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듯이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